네, 이제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보셔도 오늘장 준비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되십니다. 이 두 분의 투자 아이디어 함께 보시면서 오늘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재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솔솔 시장에서 다시 회자되는 단어, 이 태조 이방원입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여전히 좀 소외된 종목군들도 있지만은 조선, 방산, 원전 너무 좋죠. 그 가운데 하나, 원전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AI 수혜 섹터다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고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원전의 앞날,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될지 최현수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최근에는 원전주도 AI 시대의 수혜 종목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이 많이 올라온 것은 그것 때문인데요. 지금 AI 성장으로 AI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산업으로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AI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건립이 되고요. 데이터 센터의 증가는 많은 전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전하고 SMR 등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대부분이 동부, 남부에 있는데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와 이제 원전의 연관성을 확인시켜준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관련주들 좀 보시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우진엔테, 그다음에 뭐 한전기술, 뭐 G2파워 이 정도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이외에도 뭐 일진파워, 보성파워 등 뭐 엄청나게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뭐 한 이 종목 좀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뭐 좀 올라왔는데 아직도 5일선에서 지지받고 있어가지고 뭐 상승은 조금 더 남아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우진엔텍 최근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역시 원전 관련주 주목받으면서 상승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G2파워도 같이 좀 보시면은 G2파워도 긴 횡보 기간을 끝내고 이제 박스권 돌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규 접근도 괜찮은지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시는지 토픽도 알려주세요. 뭐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5일선에서의 지지 기대감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음봉이 출현을 했지만은 5일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뭐 5일선 플레이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주 쪽의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유리기판인데요. HBM과 CXL, 온디바이스에 이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 유리기판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우리 유리기판이 과연 어디에 쓰이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확실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잠시 또 스쳐가는 그런 기술 포인트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박수범 이사님. 네,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FC, BGA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낮아졌던 부분들이었죠. 뭐 작년부터 좀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어요. 작년에 이제 인텔에서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을 개발해서 생산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슈를 좀 던졌고요. 그 전부터 보게 되면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SK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SK 앱솔릭스 같은 게 비상장 회사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유리기판을 내년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유리기판을 상용화시키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따른 좀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기가 조금은 늦은 감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유리기판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여기에 또 지금 현재 뭐 일본의 이제 이미덴 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만 쪽의 유미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현재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유리기판을 선점할 것이냐라는 관점인데 아무튼 제가 지금 현재 뭐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리기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재로 만든 지금 현재 이제 PCB라든가 FPCB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전력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제품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유리기판이 지금 FPCB를 비롯한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들에 비해서 장점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들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SK 앱솔릭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SK 앱솔릭스의 최대주가 또 이제 SK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SKC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갈 것으로 좀 기대되기 때문에 SKC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내에서는 SKC, 그다음 넘버 2로는 삼성전기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 기판. 기존에 우리가 기판하면은 뭐 FCBJ라든지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로 유명한 MLB 뭐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의 기판으로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유리 기판 하면은 뭔가 좀 깨질 것 같고 내구성도 약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미 기술적으로 다 보완이 돼서 양산이라든지 상용화가 가능한 이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이라는 소재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유리보다는 좀 기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제 뭐 에너지, 뭐 지금 현재 전력 소비량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열 발열 쪽이라든가, 그리고 수명적인 부분들, 수명이 훨씬 더 좀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PC용 쪽보다는 서버용 쪽으로 해서 먼저 유리기판의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하나의 또 최근 AI의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이제 부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 계속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SKC, 삼성전기 이렇게 두 종목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계속 좀 어려운 소식만 좀 들리던 게임주입니다. 그런데 게임 섹터 내에서도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 이쪽으로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내용인가요? 예전에 국내 게임사들 블록체인 사업을 많이 좀 진행을 했었는데, 가상화폐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메타버스도 주목도가 좀 떨어지면서 그동안에 다시 조금 침체기로 좀 접어들었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게임사들의 블록체인 사업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화폐 시장이 호황기를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NFT나 뭐 블록체인, 또 메타버스 이쪽을 사업 등을 접목한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등도 다시 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등을 도입해서 이제 P2E 게임에 대한 그런 예전에 좀 붐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기대감도 이제 다시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블록체인 이쪽 프로젝트도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주들 좀 움직였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컴투스 홀딩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넥슨 게임즈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또 넷마블도 예전에 이쪽 사업에 좀 진출을 하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위메이드 좀 먼저 보시면은 어제도 이제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뭐 조만간 전고점 돌파 77,800원 12월 7일 날 기록한 여기를 한번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넷마블 좀 보시면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좀 올랐다가 조금 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이제 올라오는 추세예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크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다. 예전 가격 비교하면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도 블록체인 사업 예전서부터 활발하게 했으니까 한번 같이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게임 섹터 내에서 가장 좀 가까운 이벤트 가운데 하나로는 오는 금요일부터 시행될 이 확률화금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있을 텐데, 이를 앞두고서 사실 게임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은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과연 말씀해주신 이런 재료와 함께 상쇄하면서 반등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 미칠 걸로 보세요? 그 이슈는 이제 뭐 거의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 이슈는 소멸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가지고, 게임주 자체 내적으로 모멘텀을 좀 가상화폐 쪽이랑 한번 연관돼 있는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들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이 관련된 사업을 펼치는지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들어서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이 30년 집권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2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죠. 각국의 대표들, 이 정상들의 색깔이 뭔가 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국방비 지출, 이 골이 더욱더 커질 거다라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최근 나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방산주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호주에서도 조만간 좀 잭팟이 터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방산 섹터 좀 볼까요?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좀 분위기가 뭐 스트롱맨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어게인 되는 거죠. 트럼프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현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발언보다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많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한 얘기들을 좀 보니까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제 미국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라고 좀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뭐 트럼프가 지금 이제 최근 또 가자 전쟁에 있어서 빨리 끝내야 한다,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스트롱맨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자 지구 최하단에 이제 라파 쪽에 이제 작전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민간인들이 이제 라파 쪽에 상당히 좀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이 상당히 좀 유혈 사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좀 뭐 걱정이 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이 또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의 파병 가능성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가장 싫어하는 게 지금 러시아 푸틴도 이번에 대통령 되면서 했던 발언들을 좀 보면 이와 지금 현재 나토와 지금 현재 전쟁을 하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좀 던졌습니다.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정도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트롱맨들의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 세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발적인 전쟁 확산도 가능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방산 산업 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현대 롯데, 풍산 이와 같은 방위 산업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도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중간에 등락폭은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좀 끌고 가야 될 업종 중에 하나가 방위 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를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다 좋다라는 의견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한 가지 약점이 많이 올랐잖아요. 더 갈 자리가 있는지, 지금 가격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요?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보면 최근 20만 원을 좀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조정을 받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제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위치에서는 조금 지지를 해주겠다. 18만 원 정도에서는 지지해주겠다라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 상승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최근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이평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추세적인 반등 흐름들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넥스원,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넥스원인데, 넥스원이 지금 이제 뭐든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전쟁하는 이제 구도 자체가 드론이라든가 정밀 타격 미사일 쪽으로 지금 현재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이제 정밀 타격 미사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보자면 LG 넥스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또 로봇 회사를 또 인수를 했었죠. 그리고 로봇 회사를 인수하면서 전투용 로봇으로 이제 전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로봇에 대한 이제 개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좀 기대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이제 아직은 인수를 안 했어요. 인수는 6월 달입니다. 정확하게. 그 관계, 지분 관계라든 그런 부분들은 결론이 다 난 상태인데, 아무튼 6월 달인데, 6월 달이라면 그때까지는 이제 이슈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LG 넥스원도 주가 반등 흐름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산 섹터 봤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최현수 전문가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네. 2차전지 소재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 하락이 급락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멈추고 상승을 시도하고 있어가지고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락 국면에 있는데 1분기까지는 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뭐 그러면은 한 2분기서부터는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은 어느 정도 미리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전 상장을 하기로 하면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같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잠시 보시면은요, 뭐 횡보 국면인데요. 서서히 뭐 고점을 조금 높여가고 있다. 저점도 높이면서 박스권 탈출의 움직임이 조금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26만 5천 원 이하에서 좀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2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 에코프로 BM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뭔가 좀 솔깃하셨을 겁니다. 들고 계신 분들 아닌 분들께 모두 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종목인데 에코프로 BM 현재 시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직전 고점 부근 32만 원으로 목표 주가 설정해 봤습니다. 이번 박수범 이사님은 어떤 기업 보세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모든 업종들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유일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금융주들을 좀 공략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주은행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3일 연속으로 지금 현재 15,000원 을 하나의 또 박스피 상단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거의 박스피 하단 부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저는 다시 한 번 더 제주은행이 반등 흐름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좀 확실한 하나의 또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립니다. PBR이 0.7배에다가 ROE가 3.3%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식 소각 이슈에 대한 내용들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또 신한금융 지주이기 때문에 뒷배가 든든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반등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 고점 부근이 15,000원을 1차적으로 좀 보고요. 그리고 시초가로 매수하고 손절가는 11,5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1월 말일에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급등세를 타면서 목표가 도달하나 싶었습니다. 그때 10,000원대 사가지고 16,000원까지 바로 갔거든요. 아쉽게도 목표 주가를 18,000원으로 사실 이렇게 되면 목표 수익률 거의 80%인데 그렇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방송에서 아쉽게도 소개는 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은행 그때 접근하셨던 분들은 기분 좋게 수익 내셨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재차 제시해드립니다. 제주은행 다시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설정이 됐고요. 시초가 접근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추천주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